12월 30일 아침 6시입니다. 오늘 이제 정시 별이 되다 밴드 커버도 바꿨고요. 밤하늘의 별이 아름답다는 얘기도 했고, 사실 이 정시 때가 되면은 새벽에 별 보지 않고서는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배치표 활용법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누백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누백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 점수가 왜 타당한지, 그리고 진학사 점수가 일부 도출된 엉터리가 나왔을 때 그게 왜 엉터리인지를 판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 왜 세상도 그렇잖아요. 뻔뻔하게 아주 거짓말하고 가짜뉴스 만드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그냥 또 속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건 명쾌하게 가짜다. 이걸 알면 좋잖아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은 뭐 다양한 걸 넣는데 국어 89, 수학 1등급, 영어 1, 탐구 3, 2 정도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뭐죠? 탐망? 그거에 해당된다고 하죠. 탐구로 망했다. 이렇게 해당되는데, 올해는 이제 변환 표준 점수가 이제 물보정이 돼서 탐망들이 상당히 많이 성소한 쪽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일단 뭐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패치 판정. 이제 이건 다들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뭐 CF 적정, 소신 지원, 뭐 예측 가능 이런 거 하는데 우선은 우리 누적계산 이제 CF 설정과 한번 하죠.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그룹대가 어디냐 하면 한양대학교 문과, 중앙대학교 문과 이과, 경희대학교 뭐 요 정도쯤에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알고 여기서 판정기를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컨대 그 지금 경희대학교 이런 데들 같은데, 중앙대학교 같은 데들, 이게 누적 계산이 맞는지, 그걸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 배치표는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얘기하면, 다른 데도 다 배치 점수 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배치 점수에 말도 안 되는 옆에다 확률을 붙였는데, 그 근거들이 뭔지를 일단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는 누적 산출을 한 건 맞는데, 이거 갖고 과거 입결과 비교를 하는 건 맞는데 도대체 올해 진학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면 진학사 누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진학사 누백이 있다는 게 그게 이제 재배치표의 좀 다른 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 누백 계산기라는 데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기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중앙대 경희대라고 했잖아요. 한번 경희대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의대, 치대, 한의대학교는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빼고 나면, 자, 이렇게 점수를 갖고 오면 배치 점수 이상인 데들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지개고 이런 건 아니고, 이건 예측 가능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인문 자연에서, 어, 이쪽만 한번 볼까요? 자연 쪽만 보면. 자, 간호학과.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진학산 500이 지금 28회 기준이겠죠? 28회 기준으로 10.9%예요. 그러니까 진학사 경희대학교 간호학과는 상당히 낮게 잡은 상태고 보석은 현재 25위자 기준인데 보석이 최초에 나온 다음에 중간에 좀 바꿔요. 그 다음에 마지막엔 고석도 결국 못 견디고 좀 올려요. 그래 놓고 나서 매년 자기 앞에 게 더 좋았다는 등 그런 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25위자 정도 기준을 잡고 이것도 안 고친 걸로 써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고성이 이제 10.3%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10.2%로 간호학과는 제가 이제 가장 센 상태가 됩니다. 물론 지금 뭐 여기 옆에 놓고 뭐 누백과의 차이를 놓고 보면 뭐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그건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과연 이렇게 10.2%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놓고 봤을 때는 지난 3년간의 평균은 9.57, 2024년도에 10.08, 2022년도에 또 10.08이었네요. 그렇게 봤을 때는 두 군데가 좀 잘못 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강한 게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공학과는 기계공학과는 또 오히려 진학사가 이제 9%, 고속이 10.28%, 고속하고 제가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적 차이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많이 날 수 있는 건 아닌데 1%씩 차이가 나면 굉장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3년 평균이 9.9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좀 강하게 봤죠. 그죠? 작년도가 9.43이에요. 그 전년도가 10%고 10.31이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해할 수가 없는 상태죠. 작년도 입결 70% 정도 대기업 70% 수준이니까 이건 뭐 완전 안정권 점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경희대학교 다섯칸 걸리시면 뭐 합격이 안정적이니까 그냥 내시면 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산업경영공학과도 그렇죠? 9.45인데 작년도가 9.9, 3년이 10.18. 그렇죠? 70%가 9.6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는 만약에 이 9.9짜리가 9.4가 된다고 치면 9.1짜리는 8.9보다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작년도에 9.1이라고 하는 게 구멍이 난 거거든요. 그 전엔 7.69, 7.46, 작년도에도 7.83이라고요. 그러니까 산업공학과는 2024년도에 70%보다도 강한데 소프트웨어 융합공학과는 2024년도 구멍난 해에 최저 합격선 근처란 말이에요. 참 비관적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소프트웨어과가 인기가 줄어들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강하게 본다라고 얘기하면 한 8% 정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석이 8%본 거는 저랑 한 0.12%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 그건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강하게 볼 수도 있어. 라고 보는 거고, 저는 한 8.3% 정도 봤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한 908%대들 되면 이제 좀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경기대학교 이 정도로 해서 보고 중앙대학교로 넘어가서 볼까요? 중앙대학교가 이제 올해 900 차이가 좀 되게 많이 큰 편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기관별 개요가 여기 있어요. 평균이 7.47, 평균이 7.84, 평균이 8.36. 중앙대학교는 확실히 제가 좀 낮게 봤네요. 그렇죠? 중앙대학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봤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평균 6.15, 지금 7.2 정도 잡았으니까 5.76, 5.86, 5.74, 5.6.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세게 강하게 하는 진학사가 6%대 중반을 잡은 거 보면 확실히 오히려 좀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변표 변환이 돼 갖고요. 탐구가 망해도 혹은 뭐 국어가 망해도 혹은 수학이 망해든 게다가 성대 서강대 하는 데가 다분히 다 생겼죠. 그렇게 되니까 과거의 중앙대를 갈 자원들이 성대 서강대 한양대를 다 가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진학사식으로 점수를 받게 되면 이 점수대가 성대 서강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해보셔야 되냐면 제 배치표나 뭐 기타 뭐 고속거나 이런 거 이용해서 딱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바닷가 정도에 걸리는 점수를 딱 해보세요. 그럼 이제 그 점수를 한 다음에 중앙대학교에 가보면 죄다 불합이 나온 다음에 바로 경희대로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개의 점수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비슷하게 나온 게 기계과죠. 기계과가 7.45, 7.65, 7.72. 기계과가 작년도가 7.16, 7.48. 그렇죠. 그러니까 2023 정도 수준? 뭐, 이보다 한 낮은 정도 수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가장 상한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산업보안, 기계과, 이 정도인데 여기가 한 7%대 중반 정도 수준 되는 것이 좀 타당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고속도 그렇게 봤으니까 비슷하게 본 것 같고요. 저 건축이 8.4, 8.6이니까 좀 비슷하게 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과가 7.65, 7.7이면 역시 AI를 좀 너무 과하게 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의 요지는 뭐죠? 계속 제가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을 제가 좀 많이 약하게 봤어요. 이거 굉장히 공격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치대 증언의 영향이 이거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생명이 저한테서 이제 세이프 나온다고 해서 무지개는 전혀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중앙대학교 라인은 한 7.5에서 7.6 정도 라인들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돌출하게 되는 것들, 생명과학이나 기계과 정도의 점수를 돌출하는 게 나오면은 그거는 좀 이상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진학사 기준으로 따져보면 생명과학하고 건설환경 플랜트가 점수가 그게 그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명과학에 약하게 본 건 맞는데 이쪽에 건설, 도시 이런 것들을 이 정도 점수면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예? 개발될 거고 이제 소프트웨어 이거 다군이잖아요. 소프트웨어 다군인데 2023년도 6.78이니까 6.8 정도 보는 게 맞거든요. 좀 강하게 들맞네요. 성균관대학교, 소강대, 한양대학교 다군 생긴 걸 감안 안 했다. 이렇게만 되겠고 한 6.8 정도 보면 되는데 어우 제가 좀 더 약하게 봤네요. 그러니까 중앙대는 전체적으로 제가 좀 전략적으로 좀 약하게 본 경향이 좀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창의공과대학 같은 다군이죠. 그러니까 지금 놓고 보시면 비슷하게 났네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좀 더 약하게 났고요. 구속은 소프트웨어를 더 강하게 봤고요. 저는 소프트웨어를 아주 약하게 봤고 여기는 한 0.3 정도 차이 나게 봤는데 2023년도 바닥이 6.6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다군 신설 많이 된 점을 감안해 보면 6.6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럼 6.6을 관점으로 잡아서 그보다 소프트웨어를 좀 더 강하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정도 볼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6이라는 점수는 어느 정도인가 라고 놓고 보시면 풀어서 보셔야겠네요. 767이요.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점수를 한 767 정도를 제가 이제 창의문과대학으로 봤고 소프트웨어를 그보다 더 약하게 봤는데 그건 좀 공격적으로 본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소프트웨어를 770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28일자에 보면은 728.97이거든요. 그러니까 28일자 진학이 이제 이게 이제 6.25예요. 그러니까 뭐 배치 누백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가 않아요. 점수 차이에 비해서 누백 차이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누백 계산기를 바탕으로 해서 어, 비교를 하는 방식을 쓰시게 된다면 이 점수가 어떻게 해서 타당한 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믿고 쓸만하다 이런 거 할 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시 별이 되다 마지막 판이 나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음, 저랑 또 이런 식으로 또 정시 진행하는 거 의미 있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이제 나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재수를 하게 된다면 또 안 알려줄 수도 있겠죠. 내가 다 끝나고 나면 주변에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카톡 창으로 보고요. 밴드에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1월 1일 밤 12시가 지나면 그 다음에 질문 안 받습니다. 마지막 날 원서 낼 때 2일 날, 3일 날 그때 바꾸면 그건 다 악수예요.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 바꾸면 문제 고치면 틀리잖아요. 그리고 장고 끝에 악수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1월 1일까지는 전략을 결정을 하고 전략을 결정할 때 저랑 상의하고 단 한 개의 제한이 있다면 그건 무지개입니다. 고맙습니다.